지난주 58세 환자 한 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에 뛰어가야 해서 아내가 저를 방광이 약한 노인네라고 놀려요. 그런데 제 매형은 하루 종일 장기만 두고 있어도 화장실에 전혀 안 가요. 도대체 누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여러분, 제가 드린 답변을 듣고 그 부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2024년 한국신장학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초기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35%가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몸의 가장 기본적인 신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Dr. 딜런의 건강 비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수백만 한국인이 아직도 믿고 있는 위험한 신장 건강 속설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단 한 번만 논란의 핵심 질문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물을 마신 뒤 바로 소변을 보는 사람이 건강한가? 아니면 반나절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건강한가? 그 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반대일 것이며 앞으로 인공투석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5가지 경고 신호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검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매일 아침 2분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이 맹신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민간요법, 보신법도 완전히 깨부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7일 식단과 단 3개월 만에 수백 명의 환자 신장 기능을 40%까지 개선시킨 5가지 황금 원칙도 공유하겠습니다. 계속 보기 전에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분들은 댓글에 1번을, 반나절 동안 화장실이 필요 없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숫자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50세 이상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신장 건강은 50세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무엇보다 귀한 건강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완전히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자신의 신장 건강에 대해 오해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물 한 컵을 마시면 그것이 몸속을 곧바로 지나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 뒤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신비로운 작용이 숨어 있으며 저 자신도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의사지만 이 완벽한 메커니즘에 종종 놀라곤 합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물병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60%에서 70%가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 물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세포와 혈관 속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은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실어 나르고 더울 때나 추울 때 체온을 조절하며 특히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운반하는 청소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소변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하루에 4번에서 6번 화장실에 가며 한 번에 약 200에서 400ml 정도, 하루 총 약 1.5리터를 배출합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제가 곧 공개할 사실을 들으면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 한 컵을 마시면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그 혈액은 물을 실어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작은 구조들이 수백만 개 있는데 이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초미세한 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구체가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합니다. 혈액을 거르며 남는 물과 독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러져 나온 액체를 의학 용어로 1차 소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재환자들이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두 개의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1차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180리터입니다. 큰 욕조 3개에서 4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양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양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신장이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소변을 만든다면 왜 우리는 하루 약 1.5리터만 배출할까요? 바로 이것이 두 신장이 가진 천재적인 능력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절약적이고 똑똑합니다. 180리터의 1차 소변을 만들어낸 후 신장은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재흡수입니다. 1차 소변이 신생효관을 지나가는 동안 신장은 필요한 물, 당, 단백질, 각종 중요한 성분의 99%를 다시 혈액 속으로 끌어올려 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남는 1%만이 진짜로 필요 없는 노폐물, 예를 들면 요소, 산, 약물에서 나온 독소 등이며 이것이 방광으로 내려가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는 소변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재흡수 과정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물이 필요한지 혹은 남아도는지에 따라 몇 초 단위로 조절될 만큼 정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변 한 방울 한 방울은 사실 여러분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강 보고서입니다. 만약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배뇨 횟수가 갑자기 변하거나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이는 이 놀라운 정화 시스템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장질환을 너무 늦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논쟁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사람과 반나절 동안 소변이 마렵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실제로 신장이 더 건강한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그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방광이 약하다는 놀림을 자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회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증상이 신장이 약해졌다는 증거일까 걱정하며 병원을 찾는 노년층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까? 10명 중 7명의 경우 이것은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방광의 크기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손이 크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작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광 용량이 더 작거나 방광벽의 신경이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약 100에서 150ml 정도의 소변만 차도 신경계는 즉시 뇌로 긴급 신호를 보내 여러분이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신체적 특징일 뿐이며 질병이 아닙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없고 너무 급박해서 한 발만 늦으면 바지를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면 모두 정상 생리 범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두 번째 사실은 사람마다 신진대사 속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을 빠르게 마시거나 이미 몸에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신장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가속 모드를 켭니다. 2022년 미국 국립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신장은 물을 마신 뒤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수분 필터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물을 마신 후 20분 만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면 이는 신장이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경고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매번 소변량이 매우 적고 배뇨 시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거나 밤에 3번 이상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가장 흔한 원인은 전립선 비대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립선이 부어 요도를 눌러 소변이 계속 마려운 느낌은 드는데 매번 조금씩 밖에 나오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2023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60%가 다양한 정도의 전립선 비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진료실에서 매우 자주 보는 상황은 바로 당뇨병의 초기 신호입니다. 소변을 자주 볼 뿐만 아니라 갈증이 끊임없이 나고 아무리 마셔도 부족하며 심지어 식습관은 그대로인데도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적색경보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신장이 당을 모두 재흡수하지 못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때 많은 양의 물을 함께 끌고 나가므로 계속해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대표적인 3다 증상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배뇨하는 현상입니다. Forgiveness의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을 마신 후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 즉 반나절 동안 화장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야말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오후 내내 텔레비전을 보거나 오전 내내 장기를 두고 있어도 단 한 번도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장이 아주 좋아서 물을 잘 잡아두지 저렇게 맨날 화장실 달리는 사람들처럼 약하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초강력 참기 능력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시한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도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도 나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아예 적게 마셔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혹은 밤에 물 많이 마시면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잠이 깨요.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몸이 오랫동안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아주 약한 탈수라도 뇌 하수체는 즉시 비상명령을 내립니다. 신장에게 몸속의 물 한 방울도 놓치지 말라고 특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때 신장은 과부하 상태로 일을 하게 되고 가능한 최대치까지 물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소변은 극도로 진해지고 색깔도 흑차처럼 짙은 노란색이 됩니다. 2023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변이 지나치게 진해지면 칼슘, 요산 같은 결정 성분의 농도가 정상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미세한 결정들이 서로 뭉쳐서 바로 신장 결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결석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몸부림치고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물이라고는 몇 모금의 차밖에 안 마신다고요. 두 번째로 매우 위험한 원인은 바로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TV 프로그램이 한창 재미있을 때 혹은 장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순간일 때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만 더 참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방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방광에 오랫동안 고여있는 소변은 썩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2022년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변을 자주 참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요로 감염 위험이 7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방광이 너무 팽창하면 압력이 높아지고 세균이 가득한 소변이 거꾸로 신장 쪽으로 밀려 올라가 신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신우신염으로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방광의 근육은 고무줄과 같아서 너무 자주 과하게 늘어나면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소변을 봐야 할 때 방광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해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정체, 즉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제가 최근에 어르신들에게서 매우 자주 보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반나절 동안 전혀 소변이 마렵지 않고 특히 다리가 붓거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금방 사라지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 퉁퉁 붓는다면 이것은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걸러서 배출하지 못하면 몸속에 물이 고여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만성 신장질환 초기 단계일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인공투석까지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제 두 경우를 모두 자세히 분석해 보았으니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뒤 적당한 요일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소변을 잘 배출하는 사람이 장기간 물을 적게 마시고 거의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별로 아픈 데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데 그럼 제 신장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는 것 말고도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꼭 모든 분들이 꼼꼼하게 메모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신장 경고 신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의료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지금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을 너무 늦기 전에 지켜줄 수 있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징후, 소변의 색과 냄새입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몸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료인 건강보고서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인 10명 중 9명은 그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며 희석된 레몬수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만약 색이 진한 녹차처럼 짙은 노란색이라면 그것은 몸이 물 좀 당장 주세요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즉시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무섭습니다. 충분히 물을 마셨는데도 색이 여전히 짙거나 더 나쁘게는 붉은색, 고기 씻은 물처럼 분홍색 혹은 간장처럼 검은 갈색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2023년 미국 신장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소변 속 붉은색은 혈뇨일 가능성이 있으며 검은 갈색은 근육이 분해되는 상태일 수 있는데 이는 단 몇 시간 만에 신장을 파괴할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냄새도 맡아보십시오. 정상적인 소변은 가벼운 냄새만 있으며 불쾌한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린내처럼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비뇨기계 감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썩은 사과처럼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케톤산증이라고 불리는 당뇨 합병증의 위험 신호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소변의 거품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며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변에 거품이 보여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어떤 거품이 정상이고 어떤 거품이 위험한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프로붐이 크고 둥둥 떠 있으며 1, 2분 안에 빨리 사라지는 경우 이는 소변이 떨어지면서 생긴 정상적인 거품입니다. 하지만 미세하고 촘촘하며 갓다른 맥주 거품처럼 표면을 두껍게 덮고 10분, 심지어 2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빨간 경고등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속 혈액 여과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신장에서 새어나오며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국립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이것은 신장 손상의 가장 초기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이며 심지어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기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거품을 발견했다면 단 하루도 미루지 말고 반드시 바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징후, 부종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효율적인 물 펌프처럼 매일 몸속의 과잉 수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물이 몸에 고이게 되고 중력에 의해 체내 가장 낮은 부위로 몰려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눈꺼풀을 잘 살펴보십시오.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눈이 마치 두 개의 물주머니처럼 보인다면 이것이 바로 신장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태가 사흘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후나 저녁에는 매우 단순하지만 극도로 효과적인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앉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앞쪽 부위를 약 5초간 강하게 누르십시오. 그 후 손을 떼고 관찰하십시오. 만약 깊은 흰색 자국이 생기고 5초에서 10초 혹은 더 오래 지나서야 다시 올라온다면 이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2022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부종은 신장병이나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둘 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음식을 더 먹지 않았는데도 며칠 사이 체중이 2에서 3kg 급증하거나 손가락 반지가 갑자기 꽉 끼거나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두 몸속에 물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네 번째 징후, 피로와 칙칙한 피부. 이것은 제가 감히 10명 중 8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혈액을 여과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생성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이리트로포이틴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바로 매일 골수의 적혈구를 생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총지휘관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의 양이 감소해 골수가 충분한 지령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심각한 적혈구 부족이 발생합니다. 2023년 미국 국립혈액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90% 이상이 다양한 정도의 빈혈을 겪고 있으며 이는 종종 혈액 검사에서 신장 문제를 발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기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며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 피부를 관찰해 보십시오. 피부가 잿빛처럼 칙칙하고 창백하며 생기가 없고 입술과 손바닥이 하얗게 보인다면 이는 바로 빈혈의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과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을 느끼고 귀가 웅웅 울리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도 하며 특히 계단 몇 칸만 올라도 혹은 잠시 걸었을 뿐인데 숨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이 들어서 그렇다,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섣불리 넘기지 마십시오. 위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찰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5번째 징후, 혈압이 갑자기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덜 중요한 것이 아닌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압과 신장 사이의 생사를 좌우하는 관계입니다. 고혈압과 신장질환은 매우 위험한 죽음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고혈압은 마치 쓰나미 파도처럼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나트륨과 수분 배출 능력이 떨어져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혈압은 더욱 높아지며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2023년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85%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의 2번째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고혈압 병력이 없는데도 갑자기 혈압이 145버튼 90mm 역추리 이상으로 치솟거나 기존의 약으로 잘 조절되던 혈압이 약을 꾸준히 복용함에도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즉시 의사에게 신장기능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신장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경고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 내과 또는 신장내과를 방문하십시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손상이 50에서 60%까지 진행되어도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경고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보신 비결에 속아 스스로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진실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내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 1. 동물의 간, 신장을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 이것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장 흔한 어떤 부위를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이 돼지 신장, 소 신장 혹은 동물 간을 먹으면 자신의 신장이 보강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잘못된 믿음이며 저는 정말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절대 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동물의 내장, 특히 간과 신장에는 매우 높은 함량의 퓨린이 들어있으며 이 물질은 몸속에서 대사될 때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2022년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동물 간 100g만 먹어도 혈중 요산 수치가 단 4여 6시간 안에 15-20%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산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서 결정화되어 결석을 만들고 더 심할 경우 신장 세포를 직접 파괴하여 만성 신부전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동물 내장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매우 높게 들어있어 동맥경화, 신장 혈관 막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영국 국립의학연구소의 15년 추정 연구에 따르면 동물 내장을 자주 먹는 사람들 주 2회 이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부전 위험이 2.5배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장을 보호하려면 동물 신장을 먹어라 라고 말한다면 즉시 거절하십시오. 방법 2. 기적의 인삼즙, 영지버섯 물을 마신다. 또 하나 한국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민간요법은 값비싼 인삼즙, 영지버섯 물 혹은 7일 만에 약한 신장을 회복시킨다고 광고되는 각종 기적의 물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보통 매우 비싸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궁중비법, 천년 고방, 의사 추천 같은 화려한 문구로 홍보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SES 따르면 광고하는 한방 약초 제품 중 단 3%만이 실제 성분이 라벨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7%는 성분이 잘못 적혀 있거나 더 심한 경우 금지된 스테로이드, 공업용 이뇨제, 심지어 납과 수은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었습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보신용 약초 제품 156개를 분석한 결과 무려 42%에서 아리스톨로킥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극독성 물질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신부전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자신이 신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 3. 신장 해독을 위한 단식. 최근 노년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 새로운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으로 신장을 해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에서 7일 동안 완전히 음식을 끊고 물이나 레몬물만 마시면 독소가 제거되고 신장이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후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온라인 게시판에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완전히 금식을 하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근육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질소 노폐물과 요소, 기타 독소가 생성되며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2배, 심지어 3배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2022년 유럽 임상영양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48시간 이상 금식할 경우 급성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장병이나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금식 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손실되는데 이들은 신장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해질 불균형은 심장 부정맥, 근육 경련, 심지어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해독이라는 유행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한 오해들을 바로잡은 후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답은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을 적게 먹고 혈당과 혈압을 잘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의 약도 없습니다. 빠르고 쉬운 비법도 없습니다. 신장 건강은 비싼 약병이나 신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주일 만에 신부전을 치료한다거나 신장을 20년 젊게 만든다며 제품을 홍보한다면 즉시 돌아서서 도망치십시오. 그것은 돈을 빼앗고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방법을 믿을까요? 우리는 항상 빠른 해결책, 아무 노력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의 약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년층은 이웃이나 지인의 추천을 들으면 많이 쓰니까 좋겠지 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건강과 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저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효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5가지 황금 원칙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금률 1. 물을 제대로 마시세요. 여러분은 물을 마시는 방식이 신장이 건강해질지 혹은 약해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매우 많은 노년층이 극도로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갈증센터는 급격히 둔해져 젊을 때보다 민감도가 4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물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식물에 물을 주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양동이 물을 쏟아 부으면 물은 흙 밖으로 넘쳐나고 흙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주 물을 준다면 흙은 고르게 흡수하고 식물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1,500에서 2,000ml의 물, 즉 7,008컵 정도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을 하루 종일 나누어 한 번에 약 150에서 200ml씩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음미하며 마셔야 합니다. 2023년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는 적은 양을 여러 번 마시는 올바른 수분 섭취법이 단 3개월 만에 신장의 여과 기능을 최대 35%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머무는 자리에 물컵을 하나 두고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신장에게 주는 가장 좋고 완전히 무료인 약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부전이 있거나 이미 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물의 섭취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폐에 물이 차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황금률, 소금 섭취를 제한하세요. 이제 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이 먹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소금 지뢰밭입니다.
김치, 된장, 각종 국물 요리, 양념 절임고기, 심지어 작고 귀여운 반찬들까지 모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12에서 15g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는 권장 안전 기준의 2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금 속의 나트륨은 체내에 물을 잡아두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은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높은 압력의 혈류는 마치 물총처럼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공격해 손상시키고 결국 굳어지게 만듭니다. 하버드대학교의 10년 장기 연구는 하루에 소금 1g만 줄여도 신부전 위험이 18% 감소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현재 넣고 있는 소금의 50%만 사용하십시오. 대신 생강, 마늘, 고추, 허브 같은 자연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십시오. 너무 시고 짠 김치는 줄이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가공식품인 소시지, 훈제육, 통조림 식품 등은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 즉 평평하게 깎은 티스푼 1스푼 분량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황금원칙 세 번째, 임의로 약을 사용하지 말 것. 이것은 제가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하게 강조하고 싶은 원칙입니다. 20년 넘게 진료하며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임의로 사서 복용한 탓에 평생 동안 인공투석을 받아야 하는 비극적인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웃이 이 약 좋더라 라고 하면 바로 사서 먹거나 TV 광고에서 신장을 보하는 기적의 알약이라고 하면 곧바로 믿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진통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통, 두통,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의사 처방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사서 드시곤 합니다. 그러나 2023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진통제를 의사의 지시 없이 자주 복용할 경우 급성 신부전 위험이 무려 500%나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신장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심각한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한약재와 기적의 보신 제품입니다. 일부 중국, 동남아산 한약재에는 아리스톨로킥산 같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엄격히 경고한 발암물질이자 신장을 파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만약 정말로 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절대로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약을 사서 사탕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황금 원칙 네 번째, 세 가지 높은 수치를 관리할 것, 즉 혈당, 혈압, 혈중 지질. 여러분은 아시나요? 당뇨병과 고혈압이 한국인 신부전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라는 사실을? 2024년 의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공투석을 받는 환자의 60% 이상이 이 두 질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혈관이 설탕만에 절인 것처럼 변합니다. 혈관 벽에 당이 들러붙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병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HbA1c 평균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1%만 올라가도 신부전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신장의 얇고 섬세한 여과막을 망치로 내려치듯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며 결국 여과막의 틈과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뇨병이 있다면 공복 혈당을 126mg per deciliter 이하, HbA1c를 7%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목표는 혈압 135/80mmHg 이하입니다.
그리고 혈중 지질,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100mg per deciliter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드리는 황금 조언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6개월마다 최소 한 번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여 이 수치들을 확인하십시오. 조기 발견이 신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황금 원칙 5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운동과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많은데 운동해서 뭐해, 힘만 들지.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30분만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25% 증가하며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해독 능력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고강도 러닝이나 헬스장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공원에서 30분 산책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부드러운 태극권 몇 동작만으로도 신장은 엄청난 이익을 얻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감소하며 신장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수면에 관하여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늦게 잠든다면 여러분은 몸의 자연 회복 기능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7일 8시간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십시오. 참지 마세요. 규칙적인 배뇨 습관은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 원칙들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가장 견고하게 보호될 것이며 인공투석이라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확신하건대 모든 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이론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저는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한국인의 입맛과 음식 문화에 딱 맞는 7일 완성 식단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경고해야 합니다. 2023년 국제영양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식단은 아주 맛있고 다양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나트륨, 즉 소금 함량이 2에서 3배나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몇 년간 한국 고령층에서 신장병과 고혈압 비율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신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한국 음식이 신장에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전통 음식 중에는 신장에 매우 좋은 음식이 여러 가지 있으며 여러분이 자주 드셔야 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담백하게 끓인 무국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무는 비타민C와 천연칼륨이 풍부하며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환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무에는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특별한 효소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색색의 채소를 넣은 비빔밥 역시 신장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당근, 시금치, 각종 버섯, 애호박을 밥에 함께 비벼 드십시오. 이러한 식재료들은 식이섬유, 비타민, 신장이 필요로 하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는 적혈구 생성을 돕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한데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이 약해지면 빈혈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를 넣은 미역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신장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고 두부는 신장을 부담시키지 않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의 30%를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60세 이상에서 신부전 위험을 2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염을 하지 않은 자연구이 생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풍부한 오메가3가 들어있으며 이 좋은 지방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신장의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섭취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최대 18%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로서 저는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전통 음식 중 일부는 신장에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의 최악의 첩 목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짜고 씌어진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영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통 김치 한 그릇 약 100g에는 무려 800에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최대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매 끼니마다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의 2배를 섭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아시아 심장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자주 짜게 만든 김치를 먹는 사람은 신부전 위험이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매우 위험한 요리는 찌개, 진한 찌개, 특히 된장찌개, 김치찌개입니다. 비록 맛있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이들 찌개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한 그릇에 무려 1500에서 2000mg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찌개 국물까지 모두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신장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식 양념고기, 즉 불고기나 양념된 갈비 역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됩니다. 고추장, 된장, 양념 속 설탕은 나트륨이 높을 뿐 아니라 정제당까지 포함하여 신장에게 이중살인자가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 연구는 55세 이상에서 양념고기를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신부전 위험이 65%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반찬류인 젓갈, 생선 절임, 김치 절임 등도 반드시 피해야 할 소금 폭탄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평생 익숙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럼 소금을 줄이면 음식 맛은 어떻게 나나요? 바로 이것이 제가 공유하고 싶은 황금 비법입니다. 여러분은 자연 향신료를 사용하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는 대신 다진 마늘, 생강, 신선한 고추를 사용해 풍미를 높이십시오. 유럽요리연구소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과 생강의 양을 50% 늘리기만 해도 소금을 40% 줄여도 음식의 풍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늘에는 엘리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 인공 조미료 대신 뼈 육수나 채소 삶은 물을 사용하십시오. 천연 육수에는 야채와 뼈에서 우러나는 은은한 단맛과 깊은 풍미가 있어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특히 조미료 가루, 맛소금, 인스턴트 조미료 등은 나트륨 함량이 40에서 60%에 달하므로 절대 피하십시오. 볶은 참깨나 곡물을 음식 위에 뿌리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고소하고 풍부한 향이 음식 맛을 더욱 살려주어 자연스럽게 소금을 덜 찾게 됩니다. 게다가 참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노년층의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있는 음식인 슈퍼스타 목록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너무나 흔하지만 신장을 보호하는 전사 같은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주 3들 4회 양배추를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을 2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입니다. 이 과일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엔토사이아닌을 함유하여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여과막을 보호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하루 한 줌의 베리를 먹는 것만으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35%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extra virgin olive oil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이크 애시드와 폴리피놀이 풍부하여
신장 염증을 줄이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작지만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보호하는 식단을 구성할 무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더 똑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자연식품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가족과 지인들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실용적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는 1번, 또는 반나절은 화장실 생각도 안 나는 2번, 시청자 중 어느 그룹이 더 많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신장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고 신장이 잘 작동하며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건강 조심하세요.